문장이 짜임 전에 문장이란 무엇인가? 자, 이거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주 안 다루는 내용이라서 이거 매번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한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문장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다 적은 거야.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되면 잘못된 문장 표현 해가지고 담화까지 같이 연계돼서 들어갈 수 있거든. 문장 유형은 일단 5가지 유형이 있다. 5가지 유형이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그 말하는 이가 문장 끝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문장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5가지 유형으로. 우리나라는 5가지 문장 유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생각이나 감정이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되는 가장 최소의 단위야. 완결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완결된 내용.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담화가 되는 거고, 글이 될 경우에는 지금 여기 말했던 이제 문장성도 찾는 걸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문장 유형이 결정돼요. 자, 그리고 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종결어미. 자, 평서문을 만들면 평서형 종결어미, 의문문은 의문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간판형 종결어미로 끝나면 그게 5가지 유형이 되는 거고, 문장 부호 붙이겠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에 따라서 문장 유형이 또 결정되겠지. 내신 문제잖아요. 교과서 개념 한 문제 나오겠죠. 여기 하나 정리. 알았지?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문제에서 문장 유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고학년 문제는 요겁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데 의문형 형식을 취하는 거. 문학에서는 서리법이라고 했죠. 문학에서는 서리법이고 문법에서는 설명의문문, 판정의문문, 수사의문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그래서 5가지 문장 유형 중에서 요거 출제율이 높아요. 요거 출제율이 높고, 말하는 이의 의도가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건 판정의문문이라고 해. 밥 먹었어? 그러면 네, 아니오 이런 건 판정의문문이야. 네, 아니오. 대답을 요구할 때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대답하면 된다. 판정의문문이고요.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어. 자, 어제 뭐 했어요? 베트남 어땠어요? 어디 갔다 왔니?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이런 거. 자, 지금 내가 말한 문장 속에 의문사가 다 들어있어. 말해봐. 니. 에? 어떡하니? 의문사. 어떡해? 네가 말한 건 의문형 종결어미고. 어떻게? 어떻게? 어디? 또 있는데 내가 되게 많이 말했는데. 행동. 아이씨. 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내가 지금 6화원칙 물어봐?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한 문장은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어 문법 어떻게 하지 저거? What? Where? 오, 그렇지. 같이 있으면 영규가 요즘 아주 그냥 빙구가, 그거 봐봐. 빙구랑 맹구랑 똑같이 점수가 결과가 똑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어떻게, 어디, 무슨 이렇게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은 어떻게 여기에 왔대? 그 사람은 어떻게 여기에 왔대? 이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쓰는 의문형 표현, 의문사. 의문형 종결 표현 말고 종결 표현은 문장 끝에. 영어 선생님 얼마나 답답할까? 이 한글말을 모르는 애들한테 한글말로 영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영어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늘 영어 선생님들이 강조하지. 국어를 못해서 애들을 영어를 못 가르쳐 먹겠다고. 진짜로. 정신 차리고 해. 자, 요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딱 물어본단 말이야. 의문사, 너처럼 의문사를 못 찾는 새끼들이 있다고, 한국 애들 중에. 의문사 찾으라고 나온다고. 알았지? 네. 뭐 먹을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러면 안 되잖아. 쫄면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자, 그 다음 수사 의문문은 요렇게 표현했지만 대답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 요구가 아니면 어떤 의도냐? 의도를 찾으라고 문제를 물어봐. 무슨 의도인지 답하시오. 이렇게. 자, 야, 춥지 않아요? 지금 춥지 않아요? 이러면 에어컨 끄라는 뜻이야.
창문 닫으라는 뜻이야. 뭐지? 행동? 요구. 질문하는 것처럼 물어봤지만 너 지금 오면 돼?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일찍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치? 지금 오지 마라. 경고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못 알아먹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요즘 애들의 특징이야. 문장 형식으로 말을 할 때 의문사 모르는 새끼는 모르겠지. 그래서 헷갈렸던 거예요. 문장 형식. 원래 공부는 헷갈리라고 시험을 내는 거야. 내가 설마 너 같은 놈 색출하려고.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처럼 한국말이니까 당연히 알겠지. 시험 보면 못 풀겠지. 그래서 시험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제대로 머리가 정리가 되고 그러지. 자, 요거를 찾으라는 게 시험 문제야. 자, 이제 뭐가 시험인지 알겠죠?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 의문사 못 찾는 새끼, 그리고 요거 무슨 의도인지 질문이 아닌데 대답하는 그런 바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랑 차이점이 있어. 자, 요거는 지금 화자의 의도라고 했어요. 화자가 듣는 이에게,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청자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청자 모두 함께 하자는 뜻이에요. 청유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탄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 잘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의도를 찾으셔야 돼요. 종결 표현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종결 어미가 동일할 때 문장 유형에서 화자의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문장 유형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문장 구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모든 말에 요자를 붙이면 높임의 뜻을 갖게 되는 종결어미 아니고 보조사예요. 보조사. 동일한 공통의 의미를 드러내는 보조사입니다. 표시해놔. 요는 보조사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종결 표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상대가 높여야 되는 대상이냐 낮춰야 되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종결 표현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이제 문법 요소 할 때 높임 유형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일단 문장 유형이 이렇게 5가지 있다. 문장 성분 하는 거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부터 이제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문장 안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문장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와 대체로 일치해. 뭐랑 일치한다고? 어절 단위랑 대체로 일치한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 하는 단위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해요. 대체로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자,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주성분은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어색해요. 그래서 필수 성분은 생략할 수 없는 문장을 이루는데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성분. 문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을 결정하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 서술어의 자릿수 몇 자리? 1자리, 2자리, 3자리. 자, 문장 성분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 문장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를 자릿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 자릿수를 결정하는 건 뭐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만으로도 문장을 이룰 수 있다. 그 다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어 보어 서술어야 된다. 3번째가 뭘까요? 주어 부사어 서술어. 자릿수는 서술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1자리. 자, 1자리 서술어는 주어 하나만 있어도 되는 서술어. 주어 서술어만으로도 문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이루는 가장 최소한의 성분은 주어 서술어니까 1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하나만 있어도, 서술어 이외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또는 주어 서술어. 서술어가 없으면 그럼 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서술어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서술어가 요구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의 개수 가장 작게 하나. 그 다음에 2번째는 2자리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에 하나가 필요한 서술어가 있어. 주어, 목적어, 주어, 보어, 주어, 부사어. 그 다음 3번째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모두 필요한 서술어가 있어요. 그래서 1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 이것도 문장 성분은 시험 문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주성분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이 있어요. 자, 수식해주는 성분입니다. 수식해주는 성분. 그래서 부속 성분은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 생략하면 안 되는 문장 성분이 있어요. 자, 생략이 가능하지만 생략할 수 없는 문장 성분. 생략이 가능하지만 생략할 수 없는 관형어와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있어. 자리가 없습니다. 자, 생략할 수 없는 관형어는 의존명사 앞에 관형어. 적어.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의존명사 앞에 관형어. 생략하면 안 된다. 적으세요. 의존명사 앞에 관형어. 그 다음 두 번째, 부사어 중에 생략하면 안 되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부사어, 여기 부사어는 생략하면 안 돼요. 여기 봐. 서술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에 들어가 있는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요. 저거 필수적 부사어. 자, 필부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필수적 부사어 생략하면 안 된다. 고등부 개념까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는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이거 모르고 가면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 자, 서술어 자릿수가 한 3월 모의고사 나온 지 3, 4년 됐으니까 니네 3월 모의고 볼 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나오니까. 요거는 의존명사 앞에 관용어라고 했습니다. 안 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분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어에서는 물어보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독립어의 위치는 문장 제일 앞에 온다. 아니면 문장 제일 뒤에 온다. 아니면 자유롭다. 네. 독립어의 위치가 문장 제일 앞에 온다. 문장 제일 뒤에 온다. 아니면 자유롭다. 1, 2, 3 뭐야? 자유롭다. 자유롭다야. 알았지? 독립어는 위치가 자유롭다. 그 다음 독립어는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OX. OX. O. 단독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어요. 문장 위치 이동. 위치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독립성분의 개념이고요. 여기 감탄사하고 체언대의 혹격조사가 붙었을 때가 독립어야. 독립어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 넣는다 그러면 문장 제일 앞에 명사로 뭔가를 제시해주는 말이 있어요. 제시어. 쉼표 붙이고. 문장 제일 앞에 제시해주는 말. 쉼표 붙이고 뒤에 이제 문장 따로.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 독립어 같은 경우는 감탄사하고 연계될 수도 있고요. 문장 부사하고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격조사를 찾으시면 돼요. 격조사 암기하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격조사 암기하신다. 문장 성분이 7개이기 때문에 격조사도 7개예요. 자, 격조사의 격,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 그 조사의 역할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 체언의 자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적 관계 또는 체언의 자격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문장의 성분을, 역할을 결정한다. 체언의 역할을 결정한다.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 적어준 거 암기하시고 문장 성분에다가 연결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이겠죠. 높일 때만 쓰이는 겁니다. 가장 특수한 상황에서 쓰이는 건 요거예요. 여기 있는 에서하고 여기 있는 에서. 부사격조사하고 주격조사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는 어떤 집단, 전체, 단체, 조직 이런 것들. 행동의 주체를 나타낼 때 주격이에요. 여기에서는 처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부사격이에요. 비교하는 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격조사는 이렇게 4개다. 그 다음 목적격조사 을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가 뭐라고 그랬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 타, 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 타동사입니다. 타, 동사. 타동사 풀 때도. 여기 아까 여기다 써서도 되는데 자리 없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서술어 자릿수 요거 할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는 타동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동사 반대는 뭐예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 없어도 되는 거 자동사.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는 뭐라고요? 타동사야. 기억해. 자, 서술격 조사는 활용할 수 있다가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입니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체험과 결합한 서술격 조사를 찾아야 하는 문제 또 중요하다. 이것도 서술격 조사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빨간 걸로 표시해 준 거야. 요거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복격 조사 같은 게 여기까지 이제 주성분 만드는 격조사가 되겠죠. 되다 아니다 서술어만 보어가 필요합니다. 주어 이외에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 되다 아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뭐다? 두 자리 서술어. 됐죠? 문장 형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선언 수령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언 수령 6점에서 10점짜리 문제로 완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계속 얘기했습니다. 고등부 때 10점짜리 하나 틀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3문제씩 내는데 8점, 10점, 아예 부분 점수도 못 받는 새끼들이 있어. 그리고 부분 점수 없는 문제도 있고 선언 수령 할 수 없으면 점수도 안 나온다. 되다 아니다가 두 자리 서술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성분은 주어와 보어다. 자, 그 다음 부속성분, 부사격 조사랑 관용격 조사. 자, 여기 아까 선생님이 필기해야 하는 것 중에 빼먹은 게 있어요. 부사어는 부사격, 체험대 부사격 조사 붙는 거 말고 부사도 있고 부사절도 있어요. 그 다음 관용어 같은 경우는 관용격 조사 붙는 거 말고도 관용사용 전성어미 붙는 거, 그리고 관용절. 그거는 지금 생략했는데 일단은 체험이 격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부사어는 옆에 자리 있어요? 자리 있어요? 자, 부사어는 용언수식 뿐만 아니라 부사어는 일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성분부사, 특정한 성분을 수식해 주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문장부사어로 나눌 수 있어요. 문장 전체. 자, 요약해서 쓰죠. 일정한 성분을 꾸며준다. 문장을 꾸며준다. 그래서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어 같은 경우는 용언을 꾸며주거나 용언 수식. 용언 말고도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해요. 용언 또는 다른 부사. 가장 일반적으로 꾸며주는 건 용언하고 다른 부사고 명사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용어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1번이 무조건 용언이라는 거. 용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용어를 꾸며줄 수도 있어. 착한 사람, 손들어. 착한 사람 할 때 착한이 관용어야. 품사는 뭘까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관용어 모두 꾸며줄 수 있어. 같은 말이라서 그냥 한 번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용언을 부정해주는 말이 있어요. 부정부사 있어요. 아니나 못 이런 거 있죠. 안, 같다, 못, 한다, 서술어, 앞에 부정부사. 자, 그 다음에 문장 전체 꾸며주는 것 중에 뒤에 오는 문장의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걸 양태부사라고 했습니다. 양태부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양태부사. 3개 기억하라고 한 거. 과연, 설마, 제발. 3개 말고도 많다. 3개로 일단 구분한다.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 있어요. 접속부사. 접속부사. 요렇게. 자, 부사어 잘 적으시오. 자, 부사어는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 용언 수식해주는. 그 다음 뒤에 오는 용언을 부정해주는 부사가 있다.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도 있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도 있다. 그 다음 3번째 오늘 배울 거 부사절, 부사어, 역할. 그러면 부사어 문제는 다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관용어.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해 주겠죠. 부사어에 비해서 관용어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사어는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요. 꾸며주는 말 바로 앞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건너뛰어서 와도 돼요. 근데 관용어는 반드시 꾸며주는 말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관용어는 관용사.
용언의 관형사형 알면 관형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준 관형절 절표지가 용언의 관형사형 만들어주는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 자, 성상, 지시, 수 관형사. 관형은 이거 물어봐.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어떻게 만든다고? 어간티에 전성어미 오늘 알려주는 거. 관형절 절표지. 이렇게 들어가면 관형어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성분 문제. 품사에서 관형사 부사 중요한 것처럼 단독 지문으로 안 나와요. 관형어 단독으로 물어보지 않고 반드시 부사어랑 연결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이고요. 요거에 맞춰서 혼문장, 격문장 이제 찾는 거. 주어 서술어 한 번이면 혼문장이고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3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어. 자, 주어 서술어 개수로 혼문장, 격문장을 찾을 수 있는데 격문장에서는 일단 순서가 앞절과 뒷절, 앞절, 뒷절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를 찾으시면 돼요. 앞절과 뒷절을 교체했을 때 어색한 건 종속입니다. 교체해도 어색하지 않은 건 대등이에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교체했을 때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교체 가능하다. 앞절, 뒷절 교체해도 어색하지 않는 건 대등. 어색한 건 종속. 그래서 연결어미 뜻까지 아셔야 됩니다. 하고, 하며, 나열이에요. 하면서 이런 것도 되겠죠. 대표만 쓴 거예요. 면서도 되겠죠. 그 다음에 했으나, 했지만. 자, 이런 거는 반대되는 뜻이에요. 대조예요. 그 다음 하거나 하든지, 먹든지, 가든지 이런 거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인이에요. 요거는 조건이에요. 요거는 목적과 의도예요. 가장 대표되는 의미 이것만 알아도 고1 수준의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벗어난 거 나오더라도 충분히 응용 가능해, 활용 가능해. 요거 첫 번째 공식이다. 연결어미를 찾아라. 무슨 문장이라고? 이어진 문장. 자, 격문장 같은 경우는 생략된 성분 찾아야 됩니다. 생략된 성분. 생략된 성분 찾는 거 문제 출제됩니다. 생략된 성분 찾는 거 시험 문제 출제되고 혼문장 같은 경우는 서술절 문장하고 그리고 보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하고가 혼문장 반드시 출제되는 요소. 혼문장과 자, 보어가 있는 문장 주의할 것. 그 다음에 서술절. 요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정해져 있다.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 애들이 틀릴 만한 거 딱 물어볼 거.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속에 안긴 문장. 요거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와. 알았지?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바꿔가지고 해석해가지고 해석 안 되는 애들 반드시 색출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는 문장은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속에 이 문장이 들어가는 거야. 얘가 아는 문장이고요. 아는 문장 속에 있는 얘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긴 문장은 절이라고 부릅니다. 안긴 문장에 밑줄 치고 절 표시하셔야 돼요. 무슨 절? 안긴 문장에 밑줄 치고 절 표시하시고 이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의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관용어 역할, 부사어 역할 무슨 성분 역할을 하는지가 시험 문제예요. 알았죠?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이 무슨 역할이다. 예를 들면 아는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는 반면 안긴 문장 속에는 부사어가 없다 라든가 아는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이 안긴 문장의 서술어하고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거 이렇게 구분하는 거. 반드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아는 문장에 어떤 성분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인지 같은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 절표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표지. 명사절을 알려주는 절표지예요. 자, 잘 들어. 명사절 알려주는 여기 절표지는 전부 전성어미예요. 전성어미. 여기는 절표지가 없습니다. 서술절은 절표지가 없어요. 얘 절표지가 어딨어? 문장 성분 개수로 하는 거야. 주어가 2개인데 서술어 하나면 뒤에 오는 얘가 서술절인 거예요. 서술절엔 절표지가 없다. 심지어 이렇게 선지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했어. 나머지 절표지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뭐라고?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근데 중요한 건 명사형 어미하고 명사 파생 전미사가 같아요. 전미사가 붙으면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품사를 바꿔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얘기 했죠? 그 해외과 같은 경우는 문학도 보고 엄매도 봤다고. 시험을 이틀 보는 거야. 근데 엄매 시험 대비를 따로 안 해줘요. 1학년 때 고1까지 과정에서 그냥 문법 다 끝내고 고등부는 계속 문법 비문학 그 문학을 계속 하거든요. 계속 꾸준히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 뭐 이렇게. 근데 그 평상시 매번 문법책 할 때마다 선생님이 명사형 어미 명사파생 정미사가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 킬러 문제다. 맨날 알려줘요. 근데 맨날 알려주는 그 문제를 꼭 틀려갖고 오는 놈이 있어. 근데 정말 한참 전에 알려준 건데도 시험 대비도 안 해줬어도 그 문제를 다 맞춰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언제 어느 순간에 그 시험 문제가 나올지 고등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시험 범위가 전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나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진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에 이번에 나올 차례다. 아니 니네 학교 시험에 이거 연계돼서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운 좋게 그게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명사형 어미하고 명사파생 전미사 구분하는 건 모든 학교의 시험 범위 꼭 들어가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요. 용언을 활용하면 품사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명사형 어미는 품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를 붙여도 용언의 서술의 기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명사형 어미를 붙인 명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게? 뒤에 조사가 온다. 조사. 체언 뒤에 조사 붙잖아요. 체언 뒤에 조사. 어간 뒤에? 체언 뒤에 조사. 어간 뒤에? 어미. 어근 뒤에? 어근 뒤에 접사. 자,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거. 문제를 풀이할 때, OX 풀이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체언 뒤에가 조사고요. 어간 뒤에가 어미고 어근 뒤에 오는 게 접사입니다. 활용을 해도 품사는 바뀌지 않아요. 어미를 바꿔도 어미와 결합했을 때 용언의 활용은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품사를 바꿔주는 건 전미사야. 전미사가 품사를 바꿔주는 거고 어미는 활용해도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활용해도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용어는 주된 기능이 서술의 기능입니다. 서술하는 기능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품사 파생시켜주는 거 명사 파생, 전미사, 부사 파생, 전미사, 형용사 파생, 전미사, 동사 파생, 전미사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전미사하고 어미의 갈래 한 번 더 정리해 줄 겁니다. 필기 쫙 다 정리하는 거 다시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절표지 찾으시고 얘 각각의 역할, 명사절의 역할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명사절 무슨 성분으로 쓰였는지 무조건 나온다. 명사절 목적어 역할, 명사절 부사어 역할 못 찾아요. 저거 네. 글씨 못 알아. 어디 있는 거? 이희? 예. 이희, 이나희, 깨끗이, 조용히, 반드시. 저 키인 줄 알았어. 이나희. 그럼 빨리빨리 물어봐야지. 깨끗이, 조용히. 자, 뭐 나온다고? 이거! 명사절. 명사절 무슨 역할인지 무조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관형어 역할, 체언 수식. 그 다음 부사어 역할, 용언 수식.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얘가 아는 문장의 주어야. 안긴 문장의 서술어야.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예? 생략됐다. 지랄. 없어.
얘가 아는 문장이 서술어라고. 정신 차려. 예. 내가 나온다 했잖아. 아, 얘가 서술어 역할을 한다. 여기 써졌지? 한 줄도 놓치지 말고 계속 정리해. 아는 문장의 어떤 성분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주어. 아는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 이해됐지? 예.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어디 있니? 오, 나온다고요. 알았죠? 그 다음 밑줄 친 게 인용절이야. 밑줄 친 게 인용절이고 따옴표 붙고 조사.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눠져. 이건 너무 쉽습니다. 이거 말고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 거꾸로도 될 수 있어요. 바뀌었을 때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이 달라지면 호칭이 바뀝니다.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시제가 바뀝니다. 종결 표현이 바뀝니다. 문장 부호가 바뀌어요. 이런 거. 뭐가 바뀌는지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야. 매번 한 문제씩 틀려오는 놈들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근데 학교에 인용절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데 니네 학교 책에는 아마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고등부 내신 문제 또 나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내년 시험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 중간고사 시험범위요. 그리고 내년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나오는 것까지 설명해 주는 이유는 니네 학교 내신도 그닥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어. 근데 뭐 이번에 선생님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쉽게 나온다고 쉽게 공부하는 바보가 되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 다 하시고 열심히 다 이해하고 공부했는데 학교 시험이 쉬워서 100점 맞았다. 그럼 내년 시험도 잘 보겠죠. 그렇죠? 내년 시험을 겨냥해야지. 학교 시험 열나 쉽게 나왔어요. 허무해요. 이러지 마시고. 여기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게 기본 개념이다. 자, 그리고 요거는 혼문장일 때랑 견문장일 때랑 문장에서 효과, 느낌이 달라요. 혼문장과 견문장의 효과 이런 거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내신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짧잖아. 짧으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짧게 요약적으로 해줄 때. 그 다음에 쉽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견문장 같은 경우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느슨하고 자연스럽고 짧고 명쾌하니까 얘는 깊게 들어가겠죠? 상세한 설명이나 묘사할 때, 논리적인 설명을 묘할 때는 견문장을 많이 쓴다. 이유가 뭐냐면 견문장을 쓰면 앞뒤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봐봐. 대등이냐 종속이냐 어떤 성분 역할을 하느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견문장이 앞뒤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깊이 있는 상세한 설명을 요할 때에는 견문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늘 항상 옥곱계를 요약해 주죠. 굉장히 짧게 압축적으로. 내가 옥곱계 요약해 준 걸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애들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놈들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된 애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효과도 한 문제 객관식으로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보세요. 85쪽.